그 초청 강의라고 해서 뭐를 할까 좀 고민했는데 그냥 논문 하나 발표하면 된다고 해서 최근 논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Reconstruction via template deformation. Often the fitting exhibits inappropriate 지금 뭐 좀 원활하지가 않은데 일단 간단히 비디오 보여드리면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런 템플릿이 있을 때 템플릿을 변형해서 이런 타겟 쉐입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런 덴시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덴시티 문제를 해결한 거에 응용도 좀 몇 개 보여드리고요. 곧바로 넘어가면 일단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이 뭐냐 하면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3D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3D 메쉬를 복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버스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진 같은 게 주어졌을 때 이런 3D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뭐 되게 유명한 이그젬플이었죠. 이런 식으로 사진 하나가 있어도 어떤 프라이어 있는 모델이 있으면 이렇게 3D 모델 복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모델 복원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템플릿 모델이 있고 이런 스캔이 있을 때 이런 스캔에 맞추어서 템플릿을 변형하면은 원래 템플릿은 되게 매끈하지만 이런 스캔이 노이즈가 많고 한데 이런 노이즈가 많은 스캔으로부터 이런 깔끔한 모델을 복원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템플릿 베이스드 서피스 리컨스트럭션인데요. 인풋으로는 그 모델을 여러 각도에 찍은 이미지나 아니면은 그거를 어떤 스캔으로 스캔한 3D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최종 아웃풋은 3D 폴리곤 메쉬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템플릿 베이스이기 때문에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으면 이 템플릿을 변형해서 피팅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주어진 인풋을 만족하는 쉐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템플릿을 변형해서 원하는 쉐입을 만들기 때문에 약간 이런 덴시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 쉐입이라고 할 때 이런 디테일이 있는 부분에 충분히 메쉬 버텍스가 분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만든 쉐입도 이 정도밖에 복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주어진 쉐입의 어떤 디테일 잘 복원하려면은 그 메쉬 덴시티를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들은 되게 간단하게 어프로치 했는데 일단 처음에 인풋 들어오면 되게 러프한 단순한 템플릿을 변형해서 러프한 쉐입을 만들어 주고요. 그 러프한 쉐입을 서브 디비전, 리커시브하게 서브 디비전해서 좀 더 리파인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메쉬 덴시티를 확보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물론 잘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처음에 시작한 템플릿 메쉬 커넥티비티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어떤 그 3D 데이터셋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어떤 휴먼 얼굴 아니면 캐리커처 데이터셋을 만든다고 하면 이 데이터셋에 있는 각각의 메쉬들은 다 커넥티비티하고 버텍스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버텍스는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식으로 어떤 코헤런스가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리메싱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일단 그 템플릿 베이스드 메쉬 리컨스트럭션 할 때 리메싱을 쓰지 않고 덴시티를 컨트롤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메쉬 덴시티가 주어지면 메쉬 커넥티비티 덴시티가 주어지면 그걸 바꾸지 않는 거죠. 바꾸지 않는데 리메싱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디포메이션 그러니까 버텍스를 적절히 움직여 줘가지고 최종 쉐입에서 원하는 위치에 충분한 버텍스가 위치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텍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버텍스들이 이 쉐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움직여서 그 디테일이 많은 부분 내에는 버텍스 많이 위치하게 하고 아닌 부분은 버텍스를 조금만 배치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메쉬 덴시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 아이디어는 엄청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덴시티를 어떻게 정의할까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메쉬 덴시티를 어떤 엣지 랭스랑 연결해서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떤 버텍스가 있을 때 그 버텍스 근처에 있는 메쉬 엣지들이 되게 짧다고 하면 거기는 버텍스가 많으니까 뭐 덴시티가 높은 거겠죠. 반면에 어떤 버텍스 근처에 있는 엣지가 길이가 길면 그 부분은 이제 콜스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포인트 또는 버텍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민 에지 랭스, 민 에지 랭스는 그 버텍스를 중심으로 있는 원링 네이버후드의 엣지 랭스의 평균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엣지 랭스를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엣지 랭스를 만족하는 메쉬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템플릿 메쉬가 있으니까 템플릿 메쉬의 커넥티비티하고 버텍스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엣지 랭스, 각각의 버텍스 그걸 만족하는 메쉬를 만드는 건데, 그럼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떤 각각의 버텍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엣지 랭스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게 우리가 지금 서피스를 복원하고 있잖아요. 복원하고 있다는 말은 그 최종 쉐입을 아직 모르죠. 최종 쉐입을 아직 모르는데 어떤 타겟 쉐입에서 필요한 엣지 랭스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쉽게 접근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한 엣지 랭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니폼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커버처 어댑티브하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유니폼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인버스 렌더링. 인버스 렌더링이라는 거는 어떤 인풋을 피팅하도록 주어진 템플릿 메쉬를 변형해 나가는 건데, 그런 인버스 렌더링의 변형의 초기 과정에서 우리가 엣지 랭스를 되도록 유니폼하게 가이던스를 주면 상당히 그 스테이블하게 쉐입이 변형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버스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이터러티브 프로세스, 우리가 쉐입을 반복적으로 디폼해서 우리가 원하는 쉐입을 만드는 건데, 그런 반복적인 프로세스에서 초창기에는 유니폼 엣지 랭스를 쓰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일단 유니폼 엣지 랭스를 써서 쭉 디폼을 해서 타깃 쉐입으로 가다 보면 좀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원하는 쉐입이 잡혀지게 되겠죠. 그러면 아직 정밀한 쉐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쉐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대강 잡혀진 쉐입에서 커버처를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뭐 타겟 쉐입을 왜 커버처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했죠. 상당히 간단하게 접근했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그래서 커버처는 쉐입 디테일 표현하기가 좋고, 정리해보면 우리가 전체 스테이지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전반부에서는 요 타겟 엣지 랭스를 유니폼 엣지 랭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버텍스에 대해서 그 버텍스에 인접한 평균 엣지 랭스를 갖게 줘버리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그 인버스 렌더링 초반에는 전체적인 쉐입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그 중간 쉐입으로부터 커버처 이용해서 이런 어댑티브한 하이 커버처에는 랭스를 짧게 주는 그런 어댑티브한 그 엣지 랭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엣지 랭스 이용해서 후반부 인버스 렌더링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봤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뭐 많이 생략되긴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인버스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그 버텍스를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 이런 에너지 텀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텀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텍스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당연히 이런 버텍스를 우리가 움직일 때 이걸 하나씩 버텍스 움직이게 되면 상당히 이게 그 전체 프로세스가 되게 언스테이블하겠죠. 언스테이블한데 실제로 인버스 렌더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풋은 이런 모델에 대한 어떤 이미지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모델의 3D 쉐입이기 때문에 그 인풋 이미지로부터 보는 컨스트레인트가 대부분 이런 쉐입의 바운더리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상당히 뭐 좀 많이 생략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또 쉐입을 복원할 때 우리가 이런 실루엣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버스 렌더링에서는 대부분의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그 바운더리에서만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그런 컨스트레인트를 곧바로 여기 적용하게 되면 그 유메리컬 프로세스가 상당히 언스테이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디퓨전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그런 방법을 썼고요.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원하는
그 최적화는 P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P를 직접 미니마이즈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일단 파라미터라이즈한 U를 미니마이즈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일이라는 게 어떤 버텍스 하나를 에디팅했을 때 그 이펙트가 버텍스 하나가 아니고 그 근방에다 퍼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텀을 미니마이징이 되게 중요한데 이 텀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어떤 디퓨전 리파비를 쓰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빨리 컨버지가 된다. 그런 성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애니메이션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서 인풋은 어떤 한 메시 모델에 대해서 한 15에서 25개의 서로 다른 뷰 포인트 찍은 그런 이미지들이고요. 그런 이미지들을 다 만족하도록 하는 3D 메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 왼쪽이 기존의 덴시티 어댑테이션 안 한 방법이고 오른쪽이 저희 방법인데요. 저희 방법은 일단 스케줄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서는 유니폼하게 가고 뒤로 일단 쭉 이렇게 진행하다가 쭉 진행하고 나중에는 어댑티브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돼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전체 그 쉐입을 잡아준 다음에 그 쉐입에서 커버처를 구하고 그 커버처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시를 컨트롤하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어떤 인버스 핸들링 방법을 우리가 또 넌 리지드 레스토레이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아까 앞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템플릿 메시들을 여러 개의 메시에 피팅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터셋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런 그림 보시면 요거 보시면은 어떤 우리가 두 개 서로 다른 메시가 있을 때 이런 두 개 서로 다른 메시를 같은 버텍스와 커넥티비티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쉐입들을 섞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텍스처 트랜스퍼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템플릿을 다양한 메시 모델에 피팅하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코는 코에 대응이 되고 눈은 눈에 대고 이런 게 되려고 한다면 기존에 많이 썼던 방법들은 이런 랜드마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 랜드마크를 사용해서 랜드마크 위치가 유지되도록 그 쉐입들을 템플릿에 피팅하는 그런 방법들을 썼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덴시티 어댑테이션과 결합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덴시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버텍스로 움직이는 건데 이런 랜드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랜드마크가 걸려갖고 버텍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랜드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그 덴시티 컨트롤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덴시티 어댑테이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니셜 템플릿 메시 자체가 어떤 버텍스 덴시티가 컨트롤되는 버텍스 우리가 사용하는 이니셜 메시 자체가 어떤 덴시티 컨트롤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방법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템플릿 메시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덴시티를 고려해서 랜드마크를 잡는 그런 방법을 썼고요. 그냥 애니메이션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만든 복원한 그런 모델들이죠. 근데 이런 복원한 모델들을 일단 쭉 복원한 다음에 이런 모델들을 쭉 복원한 다음에 이런 모델들은 지금 다 이렇게 랜드마크가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들을 복원한 다음에 이런 랜드마크들을 우리가 스피어로다 매핑을 하죠. 매핑하면 이런 모두 여러 개의 메시에 대해서 랜드마크가 나오고 그것도 평균 내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랜드마크의 위치들을 이니셜 템플릿 메시에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되면 이런 이니셜 템플릿 메시에 있는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주어진 메시를 다시 피팅해 주면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메시들이 같은 커넥티비티를 가지면서 덴시티가 컨트롤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거는 어떤 데이터셋에 여러 개의 3D 메시가 있고 랜드마크가 찍혀져 있을 때 그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모든 메시가 같은 토포로지를 가지도록 해주는 메시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결과 보여드리면 일단 우리가 아까 구한 랜드마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를 디폼해 주는데 이런 랜드마크가 가이던스 주기 때문에 최종 아웃풋 그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메시들이 그 대응 관계를 만들면서 이제 대응 관계를 만들면서 반영하면서 이렇게 덴시티 컨트롤이 되는 복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3D 캐릭샵 이런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해봤을 때 그 데이터셋을 만든 사람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메시들을 복원할 수 있는 걸 복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메시로 그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메시들을 리메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씀드린 거는 템플릿 베이스드 서비스 리컨스트럭션에서 그 메시 덴시티를 컨트롤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그걸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인버스 렌더링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리미티드 버텍스 버텍스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 쉐입이 복잡한 부분에만 버텍스를 모음으로써 좀 더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똑같은 장점을 런 리지드 웨스트런에서 쓸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데이터셋에 여러 개의 메시가 있을 때 그 모든 메시가 같은 세만틱 정보를 갖도록 어떤 세만틱 정보가 대응되는 랜드마크가 대응되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덴시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항공업과대학교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실 조성현이고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제목은 이제 Overcoming the Dataset Barrier in Artistic Image Synthesis라고 잡았는데요. 뭐 이미지 생성에 관련된 이미지 생성에서 이제 데이터셋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생성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잠시만요. 예,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 2D 이미지들을 생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이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작년이죠. 보면 이제 3D OS 신세시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하이 퀄리티로 이제 이미지가 생성 가능한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이런 FFHQ 같은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이제 또 얘기가 달라졌죠. 이제 겐이 아니라 디퓨전 모델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너무 정신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진짜 좀 연구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가슴이 답답한 편인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들은 잘 만들어 주는데 이런 이미지들 어떨까요? 이렇게 뭐 사람이 그린 것 같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아티스틱한 이미지들은 이제 데이터셋의 제약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일단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아티스틱 이미지들을 이제 합성하려고 보면은 그 예술가마다 이 스타일들이 다 다르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타일마다 굉장히 적은 수의 이미지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예제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런 3D 이미지 신세시스를 아티스틱 이미지에 적용한다 할 때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린 것 같은 이런 유화 같은 그림들은 사실은 그 3D 인포메이션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런 두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시그랩 아시아 2022년도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하나는 다이나겐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드로잉 3D라고 해서 두 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다이나겐이고요.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그랩 아시아 2022년도에 이제 발표를 한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그 사이에 디퓨전 모델 같은 것들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예, 되게 오래전 논문처럼 느껴지네요. 발표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싶은 이미지는 이런 알티스틱 이미지들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알티스틱 이미지들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를 하고요. 또한 각각의 스타일마다 굉장히 적은 수의 이미지만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아티스틱 이미지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겐을 퓨샷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기법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뭐 Tgen이라든가 뭐 Tgen ADA라든가 FS ADA, 스타일겐 나다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그 리얼 이미지들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 된 겐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아티스틱 이미지, 굉장히 적은 수의 아티스틱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키는 거죠. 예, 파인 튜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특정한 스타일의 아티스틱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요. 예. 근데 뭐 이런 기존의 기법들은 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적은 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그 아티스틱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래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을, 그러니까 그 다양한 스타일들을 이제 동시에 다룰 수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퓨샷 어댑테이션을 하면은 예, 이렇게 어중간한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짬뽕된 어중간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도대체 문제가 되느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의 타겟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그 안에 베리에이션이 커서 각각의 베리에이션들이 서로 다른 서브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베리에이션이 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아지 이미지를 타겟 스타일로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겐 생성 모델 어댑테이션 시킨다 할 때 보면은 이런 강아지 이미지들 보면은 이제 강아지 품종마다 이제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존의 기법들을 적용하면은 뭐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강아지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스타일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면 아무래도 메모리도 좀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 또는 다양한 도메인들을 한꺼번에 다양한 도메인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뭐 기존 방법 같은 것들을 그대로 확장을 하면은 기존 방법을 각각의 도메인마다 이제 그 어댑테이션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각각의 타겟 스타일마다 이 프리트레인드 겐 모델들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쭉 각각의 스타일마다 어댑테이션을 시키는 거죠. 근데 뭐 당연하게도 이런 어프로치는 당연히 이제 컴퓨테이션을 인에피션트하고 또한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타겟 스타일 사이에서도 뭔가 이제 공유되는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공유되는 지식들. 예를 들어서 뭐 눈, 코, 입은 대충 이렇게 생겼다.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예. 그다음에 뭐 귀는 어디쯤에 있다. 예.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댑테이션 어프로치를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름을 다이나겐이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댑테이션 모듈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요. 이 어댑테이션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종의 하이퍼 네트워크라서 기존의 겐 제너레이터를 이제 그 타겟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다이나믹하게 어댑테이션 시켜주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게 이제 제너레이터가 있죠. 이 제너레이터는 랜덤 노이즈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그때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어댑테이션 모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뭘 하느냐? 타겟 도메인 컨디션을 이제 원합 벡터 형식으로 받아서요. 우리가 이제 이런 디즈니
뭐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유화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고 싶다거나 그런 타겟 도메인을 하나 지정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그 타겟 도메인을 인풋 컨디션으로 받아서 얘가 이제 아웃풋으로 내는 게 이제 이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금 변형할 건지 그걸 이제 해주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 제너레이터가 각각의 타겟 스타일에 맞춘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학습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뭐 컨트라스티브 어댑테이션 로스 같은 것들을 적용을 했는데 뭐 자세한 것들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이고요. 겐을 위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이고 이건 저희 기법인데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때 이제 그 타겟 스타일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타겟 스타일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 기존의 기법들을 적용해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어중간한 스타일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타겟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 기법을 나이브하게 확장하면은 이제 각각의 타겟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그 제너레이터를 각각 그 어댑테이션 시킬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랑 비교했을 때 저희 방법이 결과 어떤지를 보면은 이 멀티 MTG라는 게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인 뭐 MTG라는 방법을 예, 각각의 타겟 스타일에 맞춰서 따로따로 어댑테이션 시킨 결과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고양이를 이런 다른 동물들로 어댑테이션 시킬 때 보면은 이제 결과들이 좀 별로 안 좋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결과를 뽑을 수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각각의 서로 다른 타겟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 사이에 쉐어드 날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저희는 고려해서 이제 학습을 어댑테이션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당연하게도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의 하이퍼 네트워크만 학습하면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도 훨씬 적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타임도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드로잉 3D라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겐 어댑테이션에 관련된 논문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럽 아시아 2022년도에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논문은 이제 3D 어웨어 이미지 신세시스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3D 어웨어 이미지 신세시스는 이런 거죠. 보면은 이제 겐을 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제 3차원 정보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 뷰 포인트를 움직였을 때 그때도 컨시스턴트한 이미지가 나오도록 예,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이제 3D 어웨어 이미지 신세시스고요. 또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지오메트리까지 실제로 뽑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CBPR 2022년도에 소개된 EG3D라는 논문에서 보여준 결과예요. 예, 3D 지오메트리도 돌아가죠. 예. 근데 이제 EG3D도 보면은 사실 이 EG3D 자체도 FFHQ라는 그 얼굴 그 실제 얼굴 영상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학습이 됐거든요. 근데 그 FFHQ도 잘 보시면은 3D 모델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3D 지오메트리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EG3D는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보면은 이제 EG3D의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레이턴트 벡터 G를 노이즈 벡터 하나를 받아서 이 3D 제너레이터가 이 3D 정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카메라 포즈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카메라 포즈가 이 3D 제너레이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단에 있는 뉴럴 렌더링 파트에도 들어가 가지고 이걸 이제 이 3D 정보를 그 주어진 카메라 포즈에 맞춰서 2D로 프로젝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젝션된 결과가 이 프로젝션된 결과랑 카메라 포즈랑 같이 디스크리미네이터 넣고 그 다음에 또 리얼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리얼 데이터셋에서 임의의 이미지 하나를 샘플링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즈 에스티메이션 된 거랑
리얼 이미지랑 같이 넣고 해가지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그 주어진 입력이 그 카메라의 포즈에 맞는 리얼 이미지인지 페이크 이미지인지 그걸 이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포즈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3D 어웨어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합성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이런 아티스틱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저희 이 두 번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아티스틱 이미지에 적용하려고 딱 보면은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런 아티스틱 이미지들은 이 피지컬리 베이스드 그러니까 물리적인 뭔가 기반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그냥 아티스트가 임의로 그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불가능해요. 예,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 그 언더라잉 지오메트리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의 얼굴은 각각의 사람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인데 이 아티스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이제 디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저희가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EG3D 방금 전에 설명드린 EG3D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티스틱 이미지에 어댑테이션 시키는 어프로치를 취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EG3D를 학습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죠. 예. 그때 이제 이 리얼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렇게 타겟 아티스틱 이미지들을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을 그 프리트레인드 3D 제너레이터를 이제 그 타겟 아티스틱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시키려고 보면은 뭐가 걸리느냐?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걸리죠.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가 얼터네이팅 어댑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미지 신세시스랑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얼터네이팅하게 어댑테이션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미지 신세시스 부분을 어댑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업데이트 시키고 난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조금 업데이트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3D 이 업데이트된 3D 지오메트리 제너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특정 카메라 포즈에 맞는 그 아티스틱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인풋 카메라 포즈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저희는 이제 요 그라운드 트루스 카메라 포즈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생성된 아티스틱 이미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 자체를 또 파인 튜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파인 튜닝된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시 한번 3D 제너레이터를 이제 또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 가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아티스틱 이미지에 대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도 되더라.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처음에 무턱대고 이제 이 타겟 아티스틱 이미지 가지고 이 3D 제너레이터를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키면은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어댑테이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지오메트릭 프라이어라든가 뭐 디포메이션 어웨어 제너레이터 디포메이션을 좀 더 핸들링할 수 있는 뭐 그런 추가적인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문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요 파이겐이나 스타일 럴프, EG3D 같은 것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3D 어웨어 이미지 신세시스라는 방법들이고요. 요것들을 가지고 이런 아티스틱 이미지들을 생성하도록 바로 이제 그 어댑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파이겐이랑 스타일 럴프 같은 경우는 이제 EG3D랑은 다르게 이제 얘네들은 포즈 그러니까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정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어댑테이션을 바로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파이겐이랑 스타일 럴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EG3D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들이 썩 좋지가 않죠. 예, 보시면은 뭔가 캐리커처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미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지오메트리가 완전히 망가진다거나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EG3D는 이제
저희가 뭐 제안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얼터네이팅하게 어댑테이션 하는 거 말고 그걸 빼고 그냥 바로 나이브하게 어댑테이션 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오메트리가 완전히 깨진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저희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랑 그 이미지 신세시스를 얼터네이팅하게 어댑테이션을 시키면은 그 이런 아티스틱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정확한 지오메트리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합성해낼 수 있더라.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미지 생성만 할 수 있느냐? 예, 그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겐 인버전이라고 있죠. 겐 인버전이 뭐냐면은 이런 리얼 이미지가 있을 때 이 리얼 이미지로부터 역으로 이 겐 제너레이터의 레이턴트 코드를 뽑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겐 인버전을 이용하면은 이런 리얼 이미지에 대해서 이 레이턴트 코드를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레이턴트 코드를 약간 변형을 하거나 뭐 이 다른 제너레이터의 다른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른 이미지를 또 생성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인풋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레이턴트 코드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른 카메라 포즈로 렌더링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벨 신세시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표정을 바꾼다거나 성별을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논문까지 짧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저희는 이제 그 방금 전에 설명드린 두 편의 논문에서 다 보면 이제 아티스틱 이미지 신세시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타겟을 하고 있는데 이 아티스틱 이미지 신세시스를 이제 해결하려 보면은 이제 아티스틱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리얼 이미지랑은 다르게 좀 데이터셋이 여러모로 좀 부족한 면이 있죠. 뭐 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3D 지오메트리 같은 정보가 없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개의 연구에서 둘 다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을 제안을 했고요. 예. 그래서 다이나겐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타겟 도메인을 다루기 위해서 하이퍼 네트워크를 이제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드로잉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얼터네이팅하게 어댑테이션하는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뭐 나름 굉장히 그럴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물론 항상 다 잘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는데 뭐 다이나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너무 다르면은 뭐 실패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드로잉 3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아티스틱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티스틱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언더라잉 지오메트리 자체가 좀 앰비규어스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오메트리를 완벽하게 보고 못하고 좀 중간중간에 가끔 가다가 이제 완전히 실패하는 케이스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뭐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퓨처 연구로 뭐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이 두 개의 연구에 대해서는 둘 다 이제 겐을 기반으로 했는데 겐 같은 경우에는 뭐 디퓨전 모델 대비 굉장히 그 한정된 도메인에서만 동작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하이 퀄리티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예, 어쨌거나 이제 대세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니까 뭐 앞으로는 디퓨전 모델에 대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의 데이터셋 이슈가 있는 분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이 톡을 준비하다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되게 클리어한 게 떠오르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톡 끝나고 나서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꼭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예,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제안했던 아이디어 중에 이제 얼터네이팅 어댑테이션 같은 것들은 그래도 꽤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